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사태는 전 세계에 숨통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지구 전체가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다라는 거대한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도 해양이라는 무한한 수출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부산이 있죠. 부산항은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환적 항만으로는 세계 2위 수준이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기도 하죠. 이렇듯 부산은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요충지이자 글로벌 물류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의 바다는 차가운 산업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으로 문을 열었고 오늘날 해운대와 광안리를 거치며 부산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해변의 도시로도 자리 잡고 있죠. 이렇듯 이번 여행에서는 부산 바다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아침 5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대에 부산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에 왔습니다. 바로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한적한 새벽 도로를 지나 제가 도착한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구에 위치한 부산 공동어 시장입니다. 1970년대에 출범한 부산 공동어 시장은 부산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유통 허브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아침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새벽 5시에 도착해도 이곳은 이미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제가 공동어 시장으로 들어갈 때 마침 해가 뜨고 있었는데요. 바로 잠이 달아날 정도로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곳은 국민 생선이라 불리는 고등어의 성지입니다. 국내산 고등어의 대부분이 부산 공동어 시장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되죠. 이 밖에도 다양한 수산물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연간 위판액은 약 4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돈과 수산물이 오가는 활기찬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임박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경매가 열리기 때문이죠. 저처럼 이방인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와 몸짓으로 진행되는 경매는 마치 알 수 없는 주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닥을 가득 채우는 빛 고등어떼와 어민들의 활기찬 소리가 어우러져 부산 바다의 역동적인 아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했죠. 이렇게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부산 공동어 시장은 이제 새롭게 변신하려고 합니다. 최근 총 사업비 약 2천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현대화 사업 착공에 들어간 것이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바닥 경매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위생적이고 자동화된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위판장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미래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모처럼 일찍 시작한 아침을 그냥 보내기에 아쉬워서 부산 공동어 시장 맞은편에 보이는 삼복도로로 올라갔습니다. 천마산 바로 아래쪽으로 나 있는 길에는 부산항이 잘 보이는 전망대가 있죠. 이곳에서 보는 풍경은 어쩌면 부산을 한 시야에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선착장이 이토록 가까이에 있고 삼복도로와 해상다리가 함께 보이며 자동차와 선박이 같은 시선에서 지나가는 이 모든 풍경은 부산이 어떤 도시인지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다음 바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해운대는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죠. 해운대의 5월은 이미 여름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백사장이 거대한 야외 미술관처럼 돼 있었어요. 여름이 시작할 무렵이면 해운대에서는 모래축제가 열립니다. 해운대 모래축제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운대를 대표하는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죠. 전 세계 정상급 모래 작가들이 모여 친환경 소재인 모래로 거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예술축제이기도 합니다. 축제는 보통 나흘에 걸쳐 진행되지만 모래 조각 작품은 조금 더 관람할 수 있다고 해요. 축제의 테마는 매년 바뀌는데요. 이번 모래 축제의 테마는 부산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섬세하고 웅장한 모래 작품으로 구현돼 있었죠. 밤에는 미디어 아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낮의 분위기만 만끽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해운대 해변에 앉아 있으니 예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해운대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이었고 아직은 이른 여름의 평일이었는데도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운대는 상권과 해변이 굉장히 가까워서 상호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호텔들이 있어 관광 인프라도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편이죠. 이렇듯 바다라는 자연 환경과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가 완벽하게 결합한 독보적인 입지는 해운대만의 확실한 경쟁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해운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축제들이 꾸준히 열리기 때문에 해운대의 매력은 앞으로 더 다채롭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단골 손님인 영도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동삼동을 걸어보려고 해요. 제가 갔을 때 터미널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거대한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개장한 영도 크루즈 터미널은 국내 최초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입니다. 이곳이 생기기 전에는 대형 크루즈선들이 일반 화물부두에 임시로 배를 정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입국 절차나 승객 편의성에 한계가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크루즈 승객만을 위한 터미널을 만든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인 크루즈선들이 부산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죠. 영도의 동삼동은 해양에 관한 모든 것이 집약된 지역입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도 있고 길 이름마저 해양로죠. 특히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들도 있고 해상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곳도 있죠. 이렇듯 영도의 동삼동에는 연구, 정책,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해양에 관한 국가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를 산책하다 보면 은근 국뽕이 차오르기도 하죠. 게다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해양문화공간도 이곳에 있죠. 바로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1층에서 해양미술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 색감들이 감각적으로 구현돼 있어 개인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색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아쿠아리움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커다란 선박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역사와 관련된 전시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전시에 사용되는 조명들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은은한 조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전시에 집중하기에도 좋았고 세련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또한 영상을 전시에 활용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전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신경써서 구성한 것 같았고 그 덕분에 보는 내내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런 박물관이 무료라는 게 꽤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위치도 좋고 다양한 박물관 구성과 디테일을 살린 전시도 만족스러워서 부산 사람의 자부심을 빼고 봐도 제 인생 박물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도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치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섬 전체가 캠퍼스인 국내에서 유일한 대학교죠. 이름처럼 해양에 특화된 대학교이기 때문에 보통의 캠퍼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학교 주변으로 각종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캠퍼스 내부에는 실습선이 접안하는 전용 부두도 따로 있죠. 원래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육로로 연결돼 있어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태풍이 오거나 기상 악화가 심해지면 등교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도 해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제대로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는 이렇게 예쁜 산책로도 있고 무려 해변도 있습니다. 해변에 앉아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현실적인 낭만이 가능한 캠퍼스가 여기 한국해양대학교죠. 버스 정류장 뒤로 크루즈가 보이고 이론상으로는 요트를 타고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색적인 풍경도 이곳에선 일상이라 할 수 있죠. 아무튼 여기 영도에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이기도 하죠. 이렇듯 바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매일 만나고 협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육, 연구, 행정, 그리고 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해양 클러스터가 영도에 구축돼 있는 거죠. 앞으로도 해양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다를 이해하지 못한 나라는 강대국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바다의 힘을 믿은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죠. 과거 영국은 섬나라의 이점을 살려 해군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했고 그 힘으로 전 세계 해상교통로의 핵심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대영 제국이 되기도 했죠. 또한 프랑스가 지금까지도 국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그저 유럽의 한 국가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프랑스는 바다에 있어서는 미국 못지않은 강대국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곳곳에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배타적 경제 수역의 면적은 미국과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지정학적으로 프랑스가 여전히 강대국인 이유죠. 아무튼 우리나라에게도 해양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영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지겠죠. 한국이 보다 발전된 해양 강국이 되길 바라며 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광안리로 왔습니다. 지하철역부터 해변까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도 유명했던 광안리가 이제는 국제적인 명소가 된 것 같았어요. 해지는 시간에 맞춰서 왔고 해변을 산책하면서 노을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빛들이 광안리 곳곳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광안대교 조명도 켜지고 요트에서 불꽃놀이도 진행되죠.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면
광안리 밤바다의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드론 라이트쇼가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지기 때문이죠.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해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드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끌어올리죠.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드론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드론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을 살면서 처음 봐서 그런지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광안리 드론쇼는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매번 공연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제가 갔을 때 진행된 드론쇼의 제목은 환상 서커스였습니다. 매주 색다른 주제로 또 매번 새로운 기술과 연출을 선보이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끝이 아닌 지속적인 기대감을 주는 살아있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서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드론쇼를 경험해보니까 광안리는 꾸준히 발전하는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상징인 광안대교도 지금 보니 꽤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조명의 해상도도 좋아진 것 같았고 움직이는 미디어 아트도 연출하고 있어 예전보다 시각적인 즐거움이 커졌죠.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캔버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트 투어도 예전에 비해 훨씬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았죠. 특히 해질녘이나 야간에는 광안대교 주변으로 요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도 예뻤던 광안리 야경에 이제 현대적인 드론쇼까지 더해지니 광안리는 한 차원 높은 여행지로 거듭난 느낌이었죠. 이번에는 바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부산을 여행했습니다. 최근 부산에 관광객이 많아진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산의 장점인 바다를 바탕에 두고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이토록 다채롭고 부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바다처럼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번 부산 바다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